70세 이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건강검진 5가지. 대부분의 어르신께서 병원에서 듣지 못하시는 숨겨진 진실. 해마다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검진은 기대와는 달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 시행되는 건강검진 중 약 37%가 불필요한 치료나 부작용 혹은 평생 이어지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99%가 이러한 과잉 검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병원에서 쉽게 들을 수 없고 광고나 안내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피하셔야 할 5가지 건강검진과 그것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이번째로 소개드릴 검진 항목은 많은 분들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시청 전 아래 댓글에 시청 중이신 지역, 연세, 그리고 과거에 후회하신 검사나 시술 경험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개인 맞춤형 조언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검사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삶의 질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검진입니다. 1번째, 연간 전신 CT 스캔. 경영자 건강검진 패키지나 일부 사설 클리닉에서 예방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신 CT 스캔은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홍보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이 없더라도 몸속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검사들이 증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전혀 생명을 구해주는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신 CT 검사는 높은 수준의 이온화 방사선에 몸 전체가 노출됩니다. 보통 하나의 스캔이 10-20mV 정도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며 이는 흉부 X선 500장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세포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전신 CT 스캔이 전체 암 발생의 최대 5%를 차지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즉, 예방 차원에서 받은 스캔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신 CT는 무해한 결절, 석회화 흔적, 낭종처럼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병변까지도 이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스캔, 조직 검사, 수술로 이어지는 일종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80세의 무술 교사였던 이종민 선생님은 근육과 정신이 매우 건강했지만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전신 CT 스캔을 받으셨습니다. 매우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정밀 진단을 받으며 PET 스캔과 조직 검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조직 검사 중 폐 일부가 손상되어 아프게 입원하셨고 회복하는 데 2달이 걸리셨습니다. 결국 고생하신 것은 검사 때문이었지만 원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명확히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전신 CT 스캔은 일반 선별검사로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고. 이는 국제영상의학회나 방사선학회의 공식 입장이며 실제 이득은 없고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는 통증도 없고 주사도 필요 없으며 몇 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검사만으로 뼈가 부서질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년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이 검사가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골밀도 검사, 즉 DXA 검사는 주로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골 감소가 생깁니다. 이는 주름이나 흰머리처럼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결과가 낮다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곧바로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약물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들이 턱뼈 괴사나 식도 염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약 복용 후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턱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십니다. 게다가 70세 이상 경미한 골밀도 감소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에 은퇴한 피아노 교사였던 한 어르신은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약간 낮다는 이유로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통증도 없고 넘어지거나 다친 적도 없던 분이었지만 3개월 후부터는 심한 속쓰림과 턱 통증으로 피아노 연주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을 중단하고 비타민 D 보충,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정어리와 잎채소 등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하신 결과 1년 후에는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골절도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70세 이상에서 골절 이력이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경우라면 약물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잡는 훈련,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은 실제로 골절 위험을 20% 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번째, 운동부와 심장 검사. 어르신께서 가벼운 피로감, 답답함 혹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말씀하실 때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가 운동부와 심장 검사입니다. 이는 트레드밀에서 걷거나 운동 효과를 모방하는 약물을 쓰며 심장의 기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통은 동맥이 막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경우 특별한 심장질환 증상이 없는데도 이 검사를 시행하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정확성에 있습니다. 고령자에서는 거짓 양성 판정, 즉 실제 이상이 없음에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올 확률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검사나 시술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삽입, 심지어 우회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부와 검사 이후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증상이나 이득이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술 후 생존율이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출혈, 조영제에 의한 신장 손상, 긴 입원 기간 등 부작용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은퇴 우체국 직원이셨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평소 매일 걷기로 건강을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언덕을 오를 때 가끔 피곤함을 느끼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운동부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결국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으셨고 경미한 협착 부위가 발견되어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영제에 반응하여 신장 문제가 생기셨고 결국 열흘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후 몇 주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피로감은 그대로였는데 이는 심장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수분 부족과 식사 사이의 휴식 부족 때문이었던 것이죠. 70세 이상이시고
운동 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가벼운 운동 후 에너지 급감 같은 전형적인 심장 증상이 없다면 운동부하 검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라리 안정시 심전도 검사나 관상동맥 칼슘 스캔과 같은 저방사선 영상 검사가 더 안전하고 간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필요 이상의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들으며 과도한 검사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기억력이 흐릿할 때 받는 뇌 MRI. 기억이 전보다 흐릿하다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의사에게 뇌 MRI를 요청하시거나 의사가 먼저 권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뇌 MRI는 정밀 구조 사진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대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시행된 MRI의 상당수는 노화에 따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뇌 위축이나 신호 변화 백질, 병변 등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접하게 되면 불안이 증폭되기 쉽고 추가 검사나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억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억력에 약간의 불편을 느끼셨던 74세 은퇴 엔지니어 이철수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MRI 결과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고 할아버님은 치매를 의심하게 되셨습니다. 운전도 중단하고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셨죠. 몇 달간 불안감이 깊어지셨지만 이후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정상 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MRI 결과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오히려 규칙적인 수면과 수분 유지, 퍼즐이나 카드 맞추기 같은 뇌 운동 중심의 생활 습관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은 안정되었고 걱정 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실제로 발작이나 성격의 급격한 변화 또는 기능 저하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가벼운 기억력 저하에 MRI를 받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인지기능 간이 검사에 종이의 펜만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용도 적고 크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걱정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며 적절한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다들 여러 번 받으셨을 그 검사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3번째에 위치한 검사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내시경은 긴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장을 직접 살펴보는 매우 정밀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흔히 활용되지만 70세 이후,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검사의 이전보다 위험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힘듭니다. 강한 완화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탈수나 어지러움, 때로는 신장 기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중에 사용하는 진정제는 뇌나 심장 등 전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셋째, 검도 중에는 출혈, 천공장 파열, 심박수 변화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천공은 약 0.078%, 출혈은 약 0.235%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암검진 권고안에서는 대장내시경을 45세부터 75세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을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76세 이상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9세까지는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80세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례로 73세의 김미영 할머님은 증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권유받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작은 용종 하나였지만 며칠 후 복통과 실신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장천공이 확인되어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체중이 줄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셨죠. 따라서 70세가 넘는 분들은 증상이 없거나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정상이었다면 대장내시경 대신 대변잠 혈검사와 같은 비침습적 검사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준비가 간단하고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으며 대부분의 우려되는 경우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검사 하나가 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연세가 높아지면 더 신중한 판단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증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피를 뱉거나 부종이 보이는 경우, 그때는 해당 부위만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맞춤 검사가 타당합니다. 하지만 전신을 단순히 스캔하는 방식은 폭탄 탐지기처럼 아무 곳이나 뒤지는 것과 같아서 보물 대신 감당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시다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주치의와 정기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건강은 너무 소중해서 단순한 두려움에 휩싸여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검사를 권유받을 때마다 다음 단계가 뭐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험이 이득보다 크다면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예방은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최고의 수호자입니다.